자, 오늘은 78페이지. 또 새로운 나눔이니까 처음부터 잘 배워보도록 하자. 자, 맨 처음에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중학교 때 잠깐 배우지 않나? 일. 먼저 공식부터 적어줄게요. 이렇게 구해요.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문자들을 많이 쓰신다 그랬죠. 이 W가 일 표시하는 문자고 F는 힘, 그 S는 거리 표시하는 문자예요.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구해요. 그럼 여기 뜻하는 게 뭐야? 어떤 물체한테 힘을 많이 줄수록 일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멀수록 일을 더 많이 한 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뭐 수평면에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 10kg짜리 물체가 있었대. 얘를 선생님이 20N의 힘으로 2m를 이렇게 끌어당겼대. 그럼 선생님이 한 일을 구해요.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럼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 얼마로 줬대요? 20 곱하기 거리 얼마? 2. 그리고 너희는 거리는 기본량, 기본 단위를 항상 미터로 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거리가 센티미터로 나오면은 대입할 때는 어떻게? 미터로 바꿔야지. 응? 항상 기본량으로 대입시켜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 일은 얼마? 40. 이 쉬운 걸 왜 했냐면은 단위 때문에 했는데 그럼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 거리 단위가 뭐야? 미터. 그럼 일의 단위는 어떻게 돼? 힘 곱하기 거리니까 뉴턴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보다 더 많이 쓰는 단위가 J라고 쓰고 이거 어떻게 읽지? 줄. 이렇게 되겠죠. 이걸 더 많이 쓰죠. 선생님 그럼 요 질량은 상관없지. 왜? 너는 질량이 만약에 크면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무게가 클 거고 그 무게가 크면 바닥의 마찰력이 커질 거고 그 마찰력이 커지면 당연히 끌어당기는 힘도 어떻게 돼?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선생님이 20N의 힘을 줬다라는 거는 이 질량 10kg짜리를 충분히 끌 만큼의 힘을 줬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공식에 의해서 하면 돼.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X축이 이동 거리로 하고 Y축으로 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힘을 20N, 거리가 몇 미터? 2미터. 그럼 20N으로 2m 끌어당겼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서 그래프 볼 때는 기울기나 면적 생각하라 그랬죠. 여기서 면적의 의미가 있죠. 면적이 뭘 뜻할까? 응? 힘은 Y축이고 1이죠.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 힘 곱하기 거리니까 뭐야? 1의 양을 뜻하죠. 그래서 면적 구하면 40줄 1의 양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데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자,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는. 운동 에너지는 뭐야? 너무 쉬우니까 뜻은 안 적을게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갖고 있는 에너지죠. 그래서 바깥에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그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지. 자,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니까 EK라는 문자로 표시를 해줘요. 구하는 식 기억나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응? 운동 에너지. 배웠어.
2분의 1이 뭐야? MV죠. 처음이니까 써줄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이 질량이죠. 그리고 V가 속력이에요. 속도하고 속력은 다르다고 그랬어? 속도는 방향이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고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방향 신경 안 써도 돼요. 에너지가 방향이 없어요. 예, 10줄이라 그러면 이 에너지가 오른쪽 10줄, 왼쪽 10줄 그거 말이 안 되거든. 이 형광등이 빛 에너지를 내보내지. 예? 그럼 형광등의 빛 에너지가 10줄인데 빛이 오른쪽 10줄, 왼쪽 10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에너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속력을 대입시켜요. 그럼 처음이니까 간단한 거. 책이 뭐 나온 거 없나? 없네? 간단하게 요거를 밑에 거 하면서 예를 들까? 그러면 보자. 요거 먼저 볼게요. 일 에너지 정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같은 관계라서 서로 바뀔 수가 있다. 이게 일 에너지 정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해요. 그러니까 봐봐. 요 물체가 정지에 있었어. 정지에 있으면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죠. 운동 에너지도 없고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위치 에너지도 없죠. 에너지가 없는데 선생님이 일을 해줬어. 얘를 이렇게 밀어줬어. 민다는 건 뭐야? 힘을 줬고 이동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일한 거지, 그치? 그럼 선생님이 이 물체한테 일을 하면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치? 바뀔 수 있죠. 그럼 거꾸로 얘가 달려가고 있어. 달려가고 있는데 요 앞에 나무 토막이 있었대. 그럼 달려오다가 나무 토막에 부딪히면 나무 토막을 밀 거 아니야. 그 밀었다는 건 또 일한 거지.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또 뭐도 할 수 있다. 나무 토막을 미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도 어때? 똑같이 쓰죠. 일의 단위 뭐라고? 줄. 에너지 단위도 뭐야? 줄. 요게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책에는 문자도 나와 있는데 간단한 걸로 한번 볼까요? 간단한 예로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자. 자, 어떤 공이 2kg짜리인데 간단하게 얘가 예를 들어서 2m/s로 굴러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얘를 밀어줬어요. 뭐 10N의 힘으로 1m를 밀었대. 그럼 이 공이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겠죠. 운동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얘의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너무 쉬운 거지? 중등 과정이야 이거. 자, 그럼 원리가 어떻게 돼? 선생님이 일을 했어. 선생님이 일을 해주면 일해준 만큼 어떻게 돼?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럼 에너지가 생기면 처음 에너지에 에너지가 플러스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변하겠지. 그치?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일을 하면은 일한 만큼 에너지가 증가할 테니까 에너지가 변하겠죠. 그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지? 나중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 처음 걸 빼주면 되는 거지, 변화량은. 자, 그럼 여기 원리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자, 일을 얼마만큼 했어? 힘 얼마? 10 곱하기 1m. 힘 곱하기 거리. 요만큼 일했죠. 그럼 에너지가 변하는데 나중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예지, 그치?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 그치?
그럼 이제 V 값이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계산 빨리 하면 얼마니? 계산해봐. 얼마야? 구하자. 얼마야? 이쪽이 10이고 요거 약분하면 V제곱이고 요거 약분하면 4고 4 넘기면 6이고 V제곱이 6이니까 V는 틀렸어? 마이너스. 아 미안해. 요거 4 넘기면 플러스 4니까 14죠. 그럼 V제곱이 14니까 루트 14가 되겠다. 그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2% 부족하니까 틀리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자, 거기 책에 보면은 요 운동 에너지에서 가속도하고 등가속 공식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저기 앞에서 가속도 구하는 식 배웠잖아. 응?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전부 다 문자로 나와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 문자로 한번 보자. 뒤에 있는 숫자 문제는 일단 좀 이따 풀어보고. 보자. 지금 어디 하는지 알겠어? 78쪽이 가운데 쪽이 있죠? 수평면에서 속력 V0로 운동하는 질량 M짜리 수레가 있었대요. 자, 여기 질량이 M짜리 수레가 있었는데 얘가 V0의 속력으로 움직였대. 그런데 수레 운동 방향으로 F의 R자임이 작용했대. F에 힘을 줬다. 너네 힘이라 그러면 전부 다 R자임을 얘기하는 거야? R자임이 뭔데? 그렇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해서 실제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아무튼 F에 힘을 줬대. 그래서 물체가 S만큼 이동했대요. 이렇게 S만큼 이동을 했대. 그럼 방금 전에 한 거랑 비슷한 거다. 자, 얘 수레가 달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힘을 줬어. 운동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준 거죠. 그럼 이 수레 속력이 어떻게 될까? 처음보다는 더 빨라지겠지. 그래서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겠지, 그치? 요거에 대한 문제일 거, 내용인 것 같다, 그치? 자, 그때 요 나중의 속력을 우리가 여기에서 V로 잡았다, 그치? 그때 수레 가속도를 구해보자. 가속도. 너네 가속도 구하는 식 두 가지 배웠어요. 기억해보세요. 뭐 배웠니? 가속도. 시간분에 뭐 배웠어? 속도 변화량 요거 배웠죠. 기억나? 시간 가속도 대시 속도 변화량.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이런 가속도 구하는 식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 배울 때 질량분의 힘 기억나니? 요 식도 배웠어. 그치? 근데 요 문제는 앞만 찾아봐도 얘가 뭐 움직인 시간 이런 게 안 나왔지. 그럼 요걸로 가속도 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는 질량하고 얘를 끌어당긴 힘을 이용해서 힘을 줬기 때문에 얘가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리고 너네 일정한 힘을 주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그랬지? 어떤 물체한테 일정하게 힘을 주면 속력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그래서 지금 숫자가 안 나와서 요거는 요런 형태의 실험은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그러니까 여기에 가해준 힘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자. 좀 이따 문제 비슷한 거 있으면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의 적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줄여서 등가속 공식이라고 할게요. 우리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배웠죠? 이거 계속 쓰인다 그랬어. 등가속 공식 세 가지 뭐 있었어? 외워보자. V는 V0 플러스 뭐 있었어? AT. 아직 안 외웠지? 외우라 그러니까. 이 계속 쓰여. 그다음 또 뭐 있어? S는 V0T 플러스 뭐 있어? 2분의 1 AT 제곱. 또 하나는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됐니? 이게 등가속도 운동할 때 등가속 공식 세 가지였어. 근데 선생님이 전에도 강조했듯이 시간이 만약에 문제 힌트에 나오면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 가지고 문제 응용하면 될 거고, 시간이 안 나왔을 때는 몇 번째 식? 마지막 식을 써서 이용하면은 무슨 문제들이 좀 해결될 거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식? 됐니? 네? 이런 형태의 문제는 마지막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네? 됐니? 됐어? 근데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줘보자. 정리를 책에 있는 것 같이 2를 넘겨보자. 2를 넘기면 어떻게 돼? AS만 남고 2 넘기면은 양변에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나?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를 한번 넣어보자. 아까 처음에 그 1 구하는 거 있었잖아. 1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었지? 힘 곱하기 뭐였어? 거리였어, 그치? 됐나? 1이 힘 곱하기 거리야. 근데 요 우리 가속도 구하는 식을 F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돼? F는 뭐야? MA지. 그럼 F에 대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잘 보세요. 식을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문제 풀 때 이용될 수 있는 식들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고, 그다음 이거 하는 거예요. 이라면 뭐가 가네?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거를 일종의 증명하는 거지. 수학에서 증명 많이 나오지. 그럼 봐봐. 우리가 가속도에서 F는 MA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F 대신에 MA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니? MAS가 되나? 됐나요? 됐어? 그러면 아까 AS가 요거였지. 그럼 AS를 요따 갖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바뀌어? 는 거야? 그리고 분배 법칙에서 풀어줘보자. 그럼 넣어보면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이 나와요. 됐나요? 됐나요? 됐어? 그럼 결론이 뭐야? 요 지금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 네.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변한다라는 거를 뭐 일종의 증명 보여주는 거지.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거지. 응?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듯이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하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때 가속도나 이 등가속 공식을 뒤에 문제 나올 때 응용해서 적용을 시키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씩 받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한번 보자. 쓴 게 많으니까 한번 지울게요. 위치 에너지.
엄청 많이 샀거든? 네. 엄청 많이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보이냐 글씨? 네. 잘 보여? 혹시 안 보이면 얘기하시고. 그냥 펜 바꿔가지고 잘 안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가? 칠판이 지우기가 되게 빡빡하네. 이 침뱉으면 좀 잘 지워지네. 하긴 칠판에 침 묻혀놓으면은 근데 침 마르면 약간 꼬린내 같이 나지. 그러지 않냐? 그래요? 그런 거 몰라요? 침이 마르면 약간 꼬린내 같이 이렇게 냄새가 나서. 침 생각하면 선생님 항상 저기가 생각나는데 그 외국의 그 동물 있잖아. 아, 그 침뱉는 그. 응, 걔 뭔지 알지? 뭐였지? 귀엽게 생긴 애 있잖아. 네. 그 특이하게 생긴 애. 그 선생님도 본 적은 없지만 TV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예쁘다고 특이한 동물이니까 가서 옆에서 사진 찍고 있으면은 옆에서 침 뱉잖아. 그 이름 뭐더라? 맞다. 알파 뭐? 알파카? 알파카인가? 모르겠어요. 되게 맞아.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 같아. 알파카 맞는 거 같은데 맞지?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어휴 힘들어. 자 보자. 자 그다음 다이야. 조금만 더 하고 싶게. 아까 질문 풀이 하느라고 시간 좀 갔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자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뭐야? 기준면보다 어떤 물체가 높이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죠. 맞니? 요거를 개정되기 전에 책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거든. 포텐셜 에너지. 근데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있어야 돼. 기준면보다 높이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근데 보통은 땅 지면을 기준으로 잡거든. 근데 기준면이 만약에 문제에 주어지면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높이에 있냐. 응? 구하는 식 EP라고 표시해요. 포텐셜 에너지. 중학교 때는 9.8 mH 이렇게 외웠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9.8이 뭐야? 중력가속도죠. 그래서 mgh 이렇게 앞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m이 질량이고 g가 뭐야?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가 말이 없으면 9.8을 넣으면 되고, 근데 9.8 넣으면 계산하기가 짜증나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중력가속도 10으로 쓰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그럴 때는 10을 넣어야 되고. h가 뭐야? 높이.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알다시피 질량이 클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당연히 에너지니까 단위는 주울이 될 거고. 그치? 그래서 뭐 책에 뭐 문자로도 이렇게 나왔는데 뭐 간단하죠? 뭐 하나만 해볼까? 일 에너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보자. 자, 여기에 지면이 있어요. 지면은 우리가 기준면으로 잡을게. 됐니? 지면에 예를 들어서 뭐 2kg짜리 물체가 정지해 있었대. 근데 얘를 선생님이 들어 올렸대. 응? 들어 올려서 몇 미터까지 들어 올렸냐면 5m까지 들어 올렸대. 그때 선생님이 얘를 들어 올렸다는 거는 힘을 줬다는 얘기고, 힘을 줬으면 일한 거지. 그럼 선생님이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지. 응? 선생님이 한 일. 간단한 거죠. 그럼 아까 일 에너지 정리에서 일을 하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기죠. 그럼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면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생기는데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응?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그럼 에너지 변하려면 어떻게 구해? 나중 에너지 빼기 어떻게 하면 돼? 처음 에너지지. 그럼 이게 나중이고 이게 뭐야? 처음이잖아. 그럼 나중에 무슨 에너지 가죠?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 M, G, H. 맞니? 이게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는 구하나마나 얼마야? 0이죠. 높이가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98. 단위는 뭐야? 줄. 그래서 나중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98줄인데, 그럼 선생님이 한 일은 얼마? 98줄.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하나 조금 더 응용해서 해볼까? 선생님이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올릴 때 들어올리는 힘을 한번 구해보자. 얼마일까? 우리가 방금 1 구했잖아. 1은 뭐야? 힘 곱하기 거리잖아. 그치? 근데 2를 얼마일까 했어? 98줄. 그럼 얘를 들어올릴 때 힘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몇 미터 이동했어? 5미터 이동했잖아. 그치? 됐나? 그럼 선생님이 한 일은 준 힘은 얼마? 19.5. 딱 떨어지니? 옮기면 19.6인가? 요만큼의 힘을 줬다. 응? 그럼 조금 더 응용해서.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고. 선생님이 19.6N의 힘을 줘서 얘를 들어올리는데, 들어올리는 힘이라는 거는 지구가 이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 무게만큼은 힘을 줘야죠, 최소한. 그치? 그래서 중력이 얼마야? 중력 어떻게 구해? mg, 맞아? 그러면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니까 중력이 얼마야? 그래, 이거지. 그래서 이물체의 무게가 19.6이기 때문에 얘를 들어올릴 때는 19.6N 무게만큼은 힘을 줘야지 올라가는 거죠.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은 무게가 19.6이면 얘가 올라가려면 19.6 0.0000001은 줘야지 올라가지. 그러니까 19.6보다 조금은 커야지, 그치? 근데 이 뒤에 0.0000001 그게 짧으니까 생략하는 거지. 생략. 그래서 무게만큼은 힘을 줘야지 올라가. 자, 요 식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보던 식이었고 이제 추가되는 게 있어요. 고등 과정에서. 요거 하나만 보고 쉴게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중력을 반해서 끌어올렸을 때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보자. 뭐부터 할까? 자, 여기 벽이 있어요. 선생님이 용수처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탄성력이 뭔지 알죠? 중학교 때 배웠듯이. 어떤 물체의 모양을 바꿨을 때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뭐라 그래? 탄성력. 그럼 용수철이 원래 요만큼 길이였어. 정지에 있어. 원래 길이 정지에 있던 이 지점을 평형점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평형점. 평형점에서 선생님이 힘을 줘서 얘를 잡아당겼어.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공을 이렇게 매달았다 그러자. 공을 이렇게 잡아당겼어. 그럼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힘을 준 거야.
그리고 딱 놓으면 어떻게 되니? 되돌아가죠. 응? 물체 모양을 바꿨으니까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이걸 뭐라 그래? 탄성력. 그치? 됐나? 응. 그때 요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kx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가 여기 요 끌어당긴 거리를 우리가 x로 잡자. 단위는 뭐라고? 미터. 기본 단위 거리는 다 미터니까. 근데 보통 너네 문제에서는 얘 끌어당긴 거리가 센티미터로 나올 거야. 그럼 대입할 때는 미터로 바꿔야 돼. 끌어당길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k가 뭐냐면은 용수철 상수라고 해서 상수가 뭐니? 숫자죠, 숫자. 근데 니네 용수철이 재질이 다 똑같지가 않아. 용수철이 갖고 있는 탄성력이 다 똑같지가 않다고. 어떤 거는 잘 늘어나고 어떤 거는 굉장히 안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용수철 상수는 이 용수철의 재질이 갖고 있는 일종의 탄성력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용수철마다 다르니까. 근데 상수니까 뭐야? 숫자죠. 숫자는 과학에서 물리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야? 많이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힘은 당연히 세게 들겠지. 근데 용수철은 특이하게 어때? 봐봐.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잡아당긴 거리야. 또는 밀어도 되는데 거리를 많이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 점점 많이 들죠. 너는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용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 모르나? 운동을 뭐 해봤어야지 알지, 그지? 선생님도 지금 몸은 이렇지만 젊었을 때는 헬스 조금 다니고 해서 몸이 좀 좋았었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그냥 근육도 없어지고 마르고 그냥 운동을 해야 돼, 그지? 자, 보자. 그래서 봐봐. 많이 잡아당길수록 힘을 점점 세게 줘야 돼. 그러면 얘를 조금 잡아당겼다가 딱 놓을 때 되돌아가죠? 많이 잡아당겼다가 딱 놓을 때 되돌아가죠? 누가 되돌아가려는 힘이 더 강할까? 많이 잡아당겼을 때지. 살짝 잡아당기면 조금 이렇게 살짝 되돌아가는데 많이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세게 되돌아가죠. 물론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니? 용수철이 그냥 늘어나서 멈춰버리지. 그걸 탄성 한계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탄성 한계 전까지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많이 잡아당길수록 어떻게 돼?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탄성력도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상수는 뭐 숫자니까 뭐야? 많이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물론 힘이니까 방향이 있겠죠.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은 마이너스고, 그렇지? 자, 그러면 보자.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탄성력은 마찰이 없다 그러면 같아요. 잡아당긴 만큼 되돌아가는 힘이 발생할 테니까. 됐니? 마찰이 없을 때.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마찰이 있죠. 그럼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x만큼 잡아당겼어. 그럼 x만큼 잡아당겼을 때 잡아당기는 힘이나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은 어떻게 구해? kx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나요? 됐나? 자, 이때 면적을 보자. 자, 면적이 뭘 뜻할까? 면적이 뭘 뜻할까?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힘 곱하기 뭐야? 거리네. 그치?
그 면적이 힘 곱하기 거리니까 여기 뭐야? 1이죠. 1. 응? 잘 봐. 선생님이 얘를 잡아당겼어.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가 있으니까 2란 거지. 그치? 응? 그럼 아까 1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2를 하면은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기지. 응? 에너지가 변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선생님 무슨 위치 에너지가 생겨요? 잘 봐. 여기 평형점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볼래?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에서 공이 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결국 평형점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가 생겨? 위치 에너지가 생겨. 어? 됐나? 그래서 일한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그럼 면적 구해보자. 면적 구하면 어떻게 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가로 곱하기 세로지. 가로 곱하기 세로 x 곱하기 kx 하면은 kx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치? 요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2분의 1 kx 제곱. 봐봐. 다이아. 요거만 쉽게 봐봐. 그래서 탄성력이 있을 때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평형점에서 얼마나 높이 왔냐, 그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2분의 1 kx 제곱. 그러면 책에서는 뭐 문제도 나왔으니까 요거 관계된 거 하나만 해볼게요. 그냥 기본 문제 뒤에 걸로 할까? 그 뒤에 있는 내신 만점 문제하고 실력은 문제는 조금 이따 한번 보고 뒤에 81쪽에 4번을 보자. 81쪽에 4번. 봐봐. 요거만 풀고 쉽게 봐봐. 아니 왜 이래? 자, 그림은 원래 길이가 30cm 용수철을 잡아당겨서 원래 길이가 얼마래 여기가? 네? 30. 30 아니야? 30cm 용수철을 잡아당겨서 50cm가 돼. 50cm가 돼. 그때 용철 상수가 200이래. 이 용철 상수 K 값이 200이래요. 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값들이 주어지고 용수철 상수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아무튼 주어져 있어. 단위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뉴턴 미터. 뭐 1m당 작용하는 힘 뭐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야? 용수철의 전체 길이가 50cm가 되었을 때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아니 간단한 거. 자, 얘가 이렇게 50cm가 됐을 때 얘한테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래. 네? 이거잖아 공식이. 대입하면 되죠. 2분의 1 빼먹으면 안 돼. 2분의 1 곱하기 용철 상수 얼마? 200 곱하기 x가 뭐지? 늘어난 길이야. 늘어난 길이. 네? 그러니까 잡아당긴 길이. 늘어난 길을 잡아당긴 길이. 늘어난 길이. 얼마 늘어났니? 20cm가 늘어났죠. 원래 30이었는데 50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대입할 때 20을 넣어요? 0.2를 넣어요? 0.2죠. 기본 단위가 미터니까 요거의 제곱. 됐니? 네.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니? 4요. 4가 나오나?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 그치? 됐죠? 네. 자, 이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다. 자, 조금 쉬었다가 뭐 요거에 관련된 좀 응용되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지금은 내용이라서 간단한 것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서 간단하게 한번 배우죠. 근데 여기 물리에서는 이제 어때? 그 원리 가지고 문제에 응용하는 것들이 어렵죠.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